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올리오 한의원입니다. 오늘은 비만과 살 이야기 10번째 시간,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?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. 보통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 하면 뭐가 좋다더라, 또 뉴스에서 뭐가 나오거나 어디 뭐 기사에서 뭐가 나오면 열풍이 불죠.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이 뭐 깨가 좋다더라, 검콩이 좋다더라, 뭐가 좋다더라 하면 그 음식을 엄청나게 찾고 먹고 하는데, 오늘은 그런 어떤 특정 음식이 좋으니까 이 음식을 많이 드세요 라는 내용보다는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재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어떤 변화나 도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하나 먹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씹어 먹는 것과 우리가 갈아서 먹는 것과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섬유질이나 이렇게 고형 성분은 빠지겠지만 뭐 휴롬이나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거에서 착즙을 해서 먹는 것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있는데, 우리가 당장 똑같은 재료를 어떻게든 먹어도 상관없이 똑같은 성분으로 이제 우리가 흡수가 되고 똑같은 효과를 몸에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 성분이나 그 효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걸 크게 세 가지로 관점으로 우리가 알아볼 텐데, 첫 번째는 이제 씹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. 이제 씹을 때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데요.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치아에서도 입에서도 한번 씹지만 그게 그대로 연동 운동을 타고 내려가면서 위장에서도 섞이죠. 그리고 또 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데, 이 씹고 나서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영양분마다도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다른 탄수화물보다도 단백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어떤 칼로리, 특정 칼로리가 뭐 100칼로리라고 한다면 그 100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 칼로리의 30%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쓴다고 해요. 그래서 또 단백질 같은 것들이 우리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각광받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어쨌든 첫 번째, 씹을 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죠. 그래서 부드럽게 편하게 먹는 음식보다는 조금 더 씹고 여기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이 노동을 소모하는 것들이 다이어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알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저작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포만 중추가 있죠. 여러 가지 식욕 촉진 호르몬이 있고 식욕 억제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조절 기전을 통해서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는 다 먹었다, 더 안 먹어도 괜찮겠다 라는 이제 이 판단을 뇌에서 하게 될 텐데, 그 판단의 근거가 우리가 당장 위장이 물리적으로 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신경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이 어떤 음식을 섭취했다는 이 판단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,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과정이 결국 씹는 과정이잖아요. 씹으면서 어느 정도 고형물을 섭취하는 과정인데, 그 씹는 과정을 통해서 저작 운동을 통해서 뇌에서 충분히 씹었으니까 이제 충분히 먹었다. 어찌 보면은 운동의 피로도에겠죠. 운동에 이제 계속 씹을수록 이 생기는 피로도에 의해서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것들. 그러니까 저작 운동을 통해서 뇌의 착각을 유발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존 식사량보다 덜 먹더라도 많이 씹고 힘들게 치아를 많이 쓸수록 이제 내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혈당을 높이는 속도입니다. 우리가 흔히 이제 산에 가거나 우리가 그 수험생분들 시험 볼 때 우리 흔히 초콜릿바, 초코바나 이런 것들 많이 챙겨 가시죠. 그런 이유가 이것들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그만큼 섭취를 했을 때 우리가 혈당이 굉장히 급속도로 높아지고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떠,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. 완만한 것들이 우리 몸에 큰 충격과 타격을 입히지 않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, 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것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좀 충격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완만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, 그렇게 완만하게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 속도들, 섭취 속도들,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, 그러지 않고 먹었을 때 바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농축된 거라든가 굉장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가 그런, 아니면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가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 몸에
어찌 보면 조절 기능이 그게 내분비계 호르몬과 신경계인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배고픔도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배고픔을 느꼈을 때 굉장히 더 자극적이고 굉장히 더 많은 음식을 배부르게 쉽게 말하는 폭식이나 과식이겠죠. 그런 것들을 해야 이제 만족이 되는 그런 상태의 몸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차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씹냐 아니면 또 그리고 씹을 때와 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운동을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씹는 것들의 행위 자체가 그 노동이 우리 뇌에 어찌 보면 자극을 줘서 내가 식사량에 비해서 그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빨리 먹거나 이렇게 혈당을 갑자기 높일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비교했을 때 또 내 몸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알아보았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